대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인데요. 저건 뭐야? 그대로 갔네요. 쑥 들어오네. 저거 왜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격자도 없고 단순 교통사고로밖에 보질 않았죠. 이 단순 사고인 줄로만 알았다는 피해자. 하지만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촉 박았나? 저희들이 그 영상을 저구나. 분석해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부부 운전이다. 그렇죠. 자, 그 증거는 뭘까요? 여기서 핸들을 아하. 급히 좌측으로 잡아 돌려요. 1차로 쪽으로. 그러면서 진짜 악셀을 밟네.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1차로를 아우,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오토바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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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사고, 명백한 보복 운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보복 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 발생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승용차의 운전자가 앞에서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고의로 밀어붙였다. 이제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 하지만 그 죄값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그날의 사고가 눈앞에 선하다는 제보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예, 영상은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죠. 뭔 일이 있었죠? 제보자 앞을 달리고 있던 화물 차량이 네. 정차에 있던 차량을 뒤쪽을 못하고 추돌한 사고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 트럭하고 저하고의 순서만 바뀌어 있었다고 해도 그 트럭은 저를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화물 차량 운전자가 앞에 서 있던 흰색 차량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게 앞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네요. 이 화물차와 추돌하기 전부터 도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피해 차량,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미 그 앞에 선행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한 4대, 5대 정도가 그래서 갓길에 서 있었고 도로 위의 돌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못 봤구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하는 건 힘든 일이고 앞차와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건 안전운전의 첫걸음이겠죠. 야, 진짜 안전거리 확보해야 돼요. 얼마 전 황당한 사고를 경험했다는 제보자입니다. 야, 갑자기 틀다가 일로 오네? 전면 신호였기 때문에 잠깐 대기하고 앞으로 나가서 시야 확보를 하고 있던 찰나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대로 와서 돌진해서 받아버리는 사고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차량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뛰어갔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늦은 밤 강변북로의 모습을 드러낸 한 남성. 왜 걸어가죠? 차를 두고 걸어가는 거야, 뭐야? 왜 이래? 깜짝 놀랐죠? 갓길에서 차로로, 차로에서 갓길로 보는 사람의 심장을 철렁이게 합니다. 자, 경적을 울리며 위험을 알려주었지만 괜찮다는 듯 손까지 흔들어주는데요. 저도 놀랬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자기도 모르게 사고 나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으로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보호 조치를 했는데 계속 비틀거리시고 제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과연 남자는 어떻게 어디서 됐을까요?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가족들이 직접 파출소로 와서 모시고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즐겁게 마신 술 한 잔이 나와 타인의 불행을 자초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 술을 웬만큼 마셔야지 일어나. 자, 얼마 전 제보자는 도로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과 마주쳤다는데요. 뭐야, 이게? 바람이 왜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거지요? 빠르게 다가오는데요. 고속으로 달리는 1차선에 그렇게 이제 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황당했죠. 그냥
머리나 무릎 이런 보호구 없이 그냥 보드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치였을까 봐 와이프하고 아기가 많은데 황당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호등까지 도망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접촉 있자마자 이제 바로 보드 챙기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뛰어갔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역주행을 건 했네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이른 아침 제보자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빠른 속도로 차로 변경을 하더니 좋아하는 아이니까. 와,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1, 2초 전에 예측이 돼서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는데 거의 차량이 뒤집힐 정도였으니까 좀 위험했겠다 싶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앞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받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는데요.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입니다. 괜찮다고 승용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곧바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뒤차와 부딪힌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전운전이 제일입니다. 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법이죠. 중앙분리대 근처를 지나던 차들의 연이은 사고.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더니 뒤따르던 차량 역시 갑작스런 펑크로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온 엄청난 크기의 파편까지. 그게 처음에는 타이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기름 연료통.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그 콘크리트가 직경 1m 정도로 구멍이 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중앙분리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반대편을 달리던 차량들의 연이은 트롤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도로 위의 상황들.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준 사고였습니다.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천천히 이제 서행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시골길, 아이가 튀어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애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몸이 막 떨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차를 안 보고 그냥 뒤쪽을 보면서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앞도 안 보고 뛰어나왔다는 아이. 이 제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그만하길 다행이에요. 저렇게 천천히 달려서. 문제는 이런 그대로 사고가 뛰어나가 버리니까. 비단 이 아이만의 일이 어른들이 아니라는 이리저리 겁니다. 살필 줄도 알고 하지만. 아이고. 어린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뛸 수 있다, 반드시 뛴다라고 미리 운전자들이 예견을 하야만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을 공에 비유하곤 하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수칙, 철칙, 법, 그래서 30km 미만으로 저속으로 가야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속도 30km. 속도만 줄여도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데요. 봄철 급증하는 어린이 사고. 운전자들의 노력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